많은 유통업체가 스포츠 브랜드와 협업해 백화점이나 마트 내부에 고객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어. 집에 들를 필요 없이 옷 갈아입고 바로 뛰러 나가라는 것이죠. 뛰다가 집에 갈 때 목마르면 이들이 어디서 음료수 사 마시겠습니까? 그쵸. 바로 이런 식으로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달리기가 산업이 되고 있다. 그 목돈연구소 주말의 극장, 경제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날씨가 참 좋아서 안양천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낭만. 네. 그런데 한 무리의 젊은 남녀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근데 뭐 보니까 그 사람들 말고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러너가 많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 요즘 달리기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들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이들의 달리기는 또 우리의 경제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가는지 살펴보기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1994년 미국 영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야, 이걸 또 이렇게 엮나? 안양천 주변을 거닐다가 본 그 러너들에게 그 착안을 해서 대단하십니다. 톰 행크스가 굉장히 애또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네네, 1956년생인 톰 행크스는 영화 개봉 당시 만으로 38살이었습니다. 이때 38살이었어요? 네네, 38살이었는데 네. 행크스 연기 경력의 황금기가 이 무렵 시작됐죠. 필라델피아에서 변호사를 연기하며 1994년 미국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을 받은 그는 이듬해 포레스트 검프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한 번 더 거머쥡니다. 우와. 포레스트 검프에서 톰 행크스는 IQ 75인 순수 청년 검프를 연기했는데요. 포레스트 검프 말고도 포레스트 검프가 평생 사랑한 여인 제니로 나온 로빈 라이트의 연기도 빛납니다. 로빈 라이트는 우리나라 팬들에겐 하우스 오브 카드의 클레어 언더우드로 유명한 배우죠. 메가폰을 잡은 로버트 저메키스는 여러 흥행작을 만들어 온 미국 감독인데요. 백투더 퓨처, 캐스트어웨이, 폴라 익스프레스 등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를 다수 연출했습니다. 700억 원을 들여 제작한 이 포레스트 검프는 세계적으로 무려 9천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렸습니다. 와, 대단하다. 일단 이때 당시에 38살이었다는 게 놀랍고 네. 그게 되게 애때 보였는데. 굉장히 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사 생각나요? 나 취했어. 아가라 네. 피 이런 네네네. 장면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당시 9천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렸다. 그 감독이 장난 아니네요. 로버트 저메키스. 그렇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 아무튼 경제와 관련해서 여기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포레스트 검프는 달리기로 삶의 여러 고비를 넘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고민이 생기면 냅다 달리는 검프의 실행력은 그에게 많은 기회를 안겨줬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달리기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발달하며 달리기를 보다 재밌게 만든 영향도 있고요. 또 각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개인이 목표를 보다 수월하게 달성하도록 보조한 영향도 있습니다. 달리기 인구 증가와 이를 둘러싼 경제적 현상을 살펴보시고요. 또 포레스트 검프를 보시면 중간에 검프가 새우잡이 여선의 선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반엔 새우를 도무지 잡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묘사되는데요. 영화에서는 이 원인이 남획에 있을 가능성, 즉 너무 많은 어부가 한 번에 같은 어종을 잡으면서 생긴 문제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남획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징어 등 서민 밥상에 오르는 어종의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텅 빈 그물망을 보면서 씁쓸해했던 포레스트 검프의 시선을 동해와 황해로 돌려 우리나라에서 포획되는 어종 변화를 들여다보시죠. 대박. 포레스트 검프에서 오징어와 명태 품기까지 가는 맞습니다. 이 상상력 뭔데 이거 너무 대단하십니다. 진짜 들을 때마다 놀라운데 우리 영화 속으로 한번 쏙 빠져볼까요? 네, 이 영화는 고독한 인생 속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태어난 남성 포레스트 검프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축복은 누가 뭐래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검프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음이 불편했고 IQ가 75라 사회에 녹아들기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지지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검프 자신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인과 관계 맺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검프의 인생에서 두 번째 축복은 친구 제니의 존재인데요. 맞아요. 아무도 놀아주려 하지 않던 검프에게 제니는 스쿨버스 옆자리를 내줬고 그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딱 붙어 다니는 단짝이 됐습니다. 검프를 괴롭히려는 학교의 다른 남자 아이들이 쫓아올 때 달려서 도망가라고 알려준 것도 제니입니다. 검프는 그렇게 달려서 도망가던 도중에 보행 보조기를 떼게 되고 달리기의 재능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보면 왠지 뭉클하고 탁탁 떨어지는 그 떨어질 모습. 때. 예. 네.
그러나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고 건프를 쫓아하던 학교의 또래 남자들은 고등학생이 돼서 자동차를 몰며 그를 쫓아오는데요. 이 위험하기 그지없는 괴롭힘이 건프의 인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아,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이런 빌런들. 하지만 빌런에게 굴하면 주인공이 아니죠. 맞습니다. 또래 빌런들의 학교 폭력인데 건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건프가 이렇게 도망가던 도중에 우연히 대학교 미식축구부가 연습 중이던 운동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건프의 놀라운 달리기 실력을 본 스태프들이 건프를 대학에 입학시킵니다. 어머, 이 친구는 캐스팅해야 돼. 네네. 네. 놓칠 수 없어. 그러면서 일종의 태육직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건프는 미군에 입대하게 되고 결국 베트남으로 파병되기에 이릅니다. 영화의 특징은 가상인물인 건프의 시선으로 미국 현대사를 훑는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전은 세계적으로 큰 상처가 된 역사라는 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요. 건프가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쟁 영웅이 되는 동안 제니는 히피가 돼서 베트남전 등 미국 주류 문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다녔습니다. 영화에서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베트남전에서 귀국한 건프가 제니와 재회하는 부분인데요. 건프는 자기가 무슨 연단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베트남전 반대 시위 릴레이 연설 스피커 중 하나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건너편에서 보던 제니가 건프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호수를 건너와 포옹하는 장면에 청중이 박수칩니다. 여기엔 사회 통합적인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반전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전한 젊은이나 모두 전쟁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게 하는 비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베트남전과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공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건프와 제니는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두 남녀가 가정과 고향을 정반대의 방식으로 떠올리기 때문인데요. 건프에게 집은 어머니가 자기를 돌봐줬던 공간이고요. 고향은 사랑하는 제니와 추억을 쌓았기에 늘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의 달리기는 결국 어머니와 제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분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 제니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당했습니다. 그의 꿈은 다른 존재가 돼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좋은 감정을 품고 있어도 결실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니는 건프와 짧은 재회를 마친 뒤에 또 다른 동네로 헐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단짝이었던 제니가 사라졌다. 네. 건프는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그에겐 베트남전 이후 생긴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우이던 버바가 남긴 꿈인데요. 버바와 건프는 전쟁이 끝나면 함께 새우잡이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버바는 전장에서 숨지면서 꿈을 이룰 수 없었지만 건프는 친구와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선박을 구입합니다. 초보 선장에게 새우들이 호락호락하게 잡혀줄 리가 없죠. 이 때문에 생기는 위기를 건프가 헤쳐나가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니는 이후 또 한 차례 건프를 찾아옵니다. 어머니와 사별한 뒤 쓸쓸해하던 찰나에 제니가 찾아와 위로를 전하는 건데요. 하지만 도무지 정착할 줄 모르는 제니는 며칠 뒤 인사도 없이 사라집니다. 너무해. 너무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좀 야속해 보이기도 하고 좀 영화에서 좀 그런 네. 코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건프는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제니도 없는 자기 집을 보고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건 그가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건프는 그 달리기를 통해 전국적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과연 건프가 달리기 끝에 인생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지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야, 달리기로 이런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대단하고 장면이 사실 엄청난 그런 장면들이 아닌데 굉장히 뭉클한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도 요즘에 달리는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우리나라 달리기 인구를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지만 우와, 500만이요? 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증가세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수치는 있는데요. 일례로 최근 개최된 서울 마라톤 마스터스 부문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3만 8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는 31일 경남 합천군에서 열리는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도 역대 최다 참가 인원인 1만 3천 명이 등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달리기 인구의 증가는 런닝화 시장 규모 증가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커스텀 마켓 인사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러닝 운동화 시장은 2021년 20조 원에서 2030년 25조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달리기는 사실 옛날부터 할 수 있었는데 네. 요즘 들어 갑자기 달리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사과부터 이발까지 세상 모든 것의 물가가 치솟는 이 시대, 달리기에 드는 돈만큼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러닝화 구입 비용 정도가 오를 텐데 달릴 때마다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필라테스, 헬스, 요가 등 모든 운동에 드는 월 회비가 급등하는 이 시기에 달리기는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적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달리기에 돈 안 드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할 만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의지 박약의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여러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도구가 있을까 문득 생각하다가 돈 안 든다면서 도구 사려면 돈 들지 않아요? 아, 예. 돈 드는 운동인 것 같은데. 아, 예. 네. 좀 저렴한 것 위주로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워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애플워치, 뭐 삼성 갤럭시워치 등과 더불어 러너들에게 인기 있는 스마트워치 브랜드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스마트워치는 운동 분석 기능이 뛰어나서 자기 운동을 관리할 수 있고 심박수 확인과 칼로리 소모량 측정도 정밀한 편입니다. 한 스마트워치 회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7조 원으로 전년 대비 8%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뭐 이 회사는 그러니까 어떤 러닝이나 이런 쪽에 더 그 기능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갤럭시나 애플워치 등과는 또 좀 다른 차별화 아. 기능을 제공하면서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현대의 러너들은 SNS를 통해 달리기 모임인 러닝 크루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같이 뛸 사람이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달리게 되겠죠. 뭐 또 나이키 런클럽, 런데이, 스트라바 등 혼자 달릴 때 코스를 짜거나 타인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달리기 철학의 변화인 것 같아요. 원래 달리기는 철저히 혼자만의 고독한 운동 아니에요? 귀에 고독하게 딱 좀 뛰세요? 이어폰 딱 끼고 네.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뛰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근데 혼자 이어폰을 꽂고 여럿이 모여서 뛴다. 저는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대장님의 해서 구령에 따라서 막 쫓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관계 맺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되게 친해 보였는데 또 헤어질 땐 쿨하게 서로 잘 모르는 분들이고 네네. 그 야간 달리기도 봤는데 하여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크루도 많아졌다. 이걸 공략하는 기업들도 있겠네요. 예, 대중의 관심이 모이는 곳에서 이익 창출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기업의 본성입니다. 실제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검프가 탁구를 잘 칠 땐 탁구채 제조사가 그를 마케팅에 활용하려 하고요. 달리기를 잘하니까 티셔츠 기업 등이 검프에게 조언받아 굿즈를 만들려고 다가오는 모습 등이 그려집니다. 달리기 인구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들을 직접 기업의 수익 창출 현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과제가 고객을 오프라인 현장으로 불러내는 것이거든요. 스마트폰과 이커머스에는 없는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침대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롯데월드몰과 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는 롯데물산은 다음 달 20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수직 마라톤 대회인 스카이런을 개최합니다. 1층부터 123층까지 총 2,917개의 계단을 오르며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대회인데요. 올해 참가 인원은 2,200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 밖에 많은 유통업체가 스포츠 브랜드와 협업해 백화점이나 마트 내부에 고객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집에 들릴 필요 없이 옷 갈아입고 바로 뛰러 나가라는 것이죠. 뛰다가 집에 갈 때 목마르면 이들이 어디서 음료수 사 마시겠습니까? 그쵸. 바로 이런 식으로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달리기가 산업이 되고 있다. 근데 달리기 산업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새우가 금을 던졌는데 새우가 별로 없었다 그 얘기했잖아요. 네네. 남획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검프는 군 시절 만난 중이와 함께 선박을 띄워서 새우잡이에 도전하는데요. 초반에 하루 새우를 겨우 2-3마리 잡던 두 사람은 나중에 큰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며 사업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이 말은 직전까지는 이 부근에 너무 많은 어선이 있어서 새우 남획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초보였던 두 사람이 잡을 새우가 더욱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남획이란 건 단순히 시장 내 경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그 구역의 특정 개체 씨를 말릴 가능성 때문에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서민 밥상 위에 자주 오르던 여러 바다 생물들이 남획되면서 개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해 기후 온난화까지 가속화하면서
문어, 오징어, 고등어, 북어 등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명태. 그래요. 오징어가 사실 총알 오징어 이런 게 얼마 전부터 보였잖아요. 그게 사실 총알 오징어가 어린 오징어, 아, 그렇군요. 치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네. 그래서 소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음, 중국에서 오징어를 많이 소비하면서 오징어가 금값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정보를 보면 최근 중급 물오징어 10kg 중도매 가격은 17,200원으로 평년 대비 40% 이상 뛰었습니다. 지난해 연근에 오징어 어획량이 전년 대비 36%나 줄었다고 합니다. 건프가 잡으려 했던 새우도 마찬가지인데요. 6년 새 보리새우 어획량이 급감해 전국에서 8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바다에서 뭘 잡아야 됩니까? 네, 만약에 건프가 한국 바다로 온다면 어떤 생선을 잡아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해가 지구 온난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한류성 어종을 덜 잡히고 난류성 어종은 많이 잡히게 되는데요. 강원도에 따르면 대표적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어획량이 2021년 3천여 톤에서 2022년 6천여 톤으로 1년 만에 2배 늘었습니다. 참치도 동해에서 어획량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치는 국제 협약에 따라 잡을 수 있는 할당량이 국가별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나라 할당량인 748톤을 넘게 포획한 건 도로 바다에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 수완이 좋은 포레스트 검프는 변화한 한반도 어획 지도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서 그는 사회공헌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어떤 사회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포레스트 검프의 배급사 파라마운트는 러스티 펠리칸 레스토랑과 함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버바 검프 슈림프 레스토랑을 실제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 실제 저런 레스토랑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관객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었을 텐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음식 맛 또한 가히 나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아직도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합니다. 예. 이야, 버바와 건프의 레스토랑이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영화는 그래서 재밌습니까? 예, 이 영화는 실천을 예찬하는 작품인데요. 건프의 달리기는 그가 실천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은유적 장치입니다. 남들이라면 고민을 긴 시간 하고도 남았을 결정의 순간에 그는 달리고 대학에 진학하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랜 기간 방황하다 돌아왔을 때도 받아주죠.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아서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프 어머니의 말씀이 영화의 명대사로 꼽히는데요. 포장지에 쌓인 초콜릿이 쓴맛일지 단맛일지 머릿속에서 그려볼 시간에 우선 맛부터 보라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복잡한 고민으로 머리 아픈 분이라면 건프의 시선으로 문제를 단순하게 볼 기회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이 좋네요. 단순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자.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